안녕하세요. 나기온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덴티스의 아이픽스라고 하는 원바디 미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결손치 부위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악 전치라는 부분은 이렇게 어떤 수복을 하기 위한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임플란트를 심기에 충분한 본이 있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는 상당히 까다로운 수복 부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널 코니칼 커넥션 혹은 인터널 서머지드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투피스 타입의 임플란트의 라인업을 보면 보통 가장 작은 직경이 3.5 혹은 3.3 정도 직경의 픽처가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임상을 하다 보면 특히 하악 전치 같은 경우에는 저것보다 더 작은 가는 임플란트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설의 폭경이 3.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조고리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3.5나 3.3의 임플란트 심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본의 폭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3.3보다 작은 2.5 직경의 임플란트가 있다면 GBR 같은 어드밴스드한 술식이 없이도 간단하게 임플란트 수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3.5 미니 커넥션보다 더 가는 임플란트의 필요성은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바디 임플란트는 픽처 전체가 원 유닛으로 되어 있어서 투피스 타입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갭이라든지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완전히 이제 컨트롤된 그런 픽처의 디자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슐라가 크게 잡혀 있는 치주 발치를 하는 경우에도 원바디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고철을 하고 나면 이런 원바디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원바디 임플란트가 미니 타입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임상에서 활용도는 굉장히 높겠죠. 그런 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임플란트가 덴티스의 아이픽스입니다. 사실 아이픽스는 세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투피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앵글드 타입이 있고, 또 원바디로 되어 있는 포스트 타입과 볼 타입이 있는데, 포스트 타입은 이제 치아 형태로 수복하기 위해 하기에 적당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임플란트이고, 볼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오버덴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사실 투피스 타입의 픽처도 쓰임새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임상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아이픽스 포스트 타입입니다. 아이픽스 포스트 타입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픽처 전체가 원바디로, 원 유닛으로 되어 있는 픽처입니다. 그래서 픽처 끝부터 포스트의 탑까지 원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픽처의 다이아미터는 3.5 직경보다 더 가는 임플란트로 2.5, 2.5mm, 3mm 이렇게 세 가지의 직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픽처의 랭스는 10mm부터 16mm까지 다양한 길이의 픽처가 제작되어 있고요. 칼라 랭스는 2mm와 4mm가 있게 되는데, 연조직의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mm 칼라 랭스보다는 4mm의 칼라 랭스의 픽처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버트먼트 역할을 하게 되는 포스트의 길이는 7mm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바디의 픽처를 가지고 이제 하악 전치부를 수복을 하면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이 아이픽스를 심게 되는데 사용되는 키트를 좀 살펴보면, 이게 드릴의 구성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 파일럿 드릴과 1.3, 1.8, 2.3 세 가지 직경의 드릴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드릴 익스텐전과 스크루 드라이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랑 또 매챗에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픽스를 식립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드릴링 시퀀스인데요. 서지컬 프로시저인데, 일단 그 1.3, 1.8, 2.3의 드릴을 보면 아이픽스의 이제 픽처의 길이대로 10mm, 13mm, 16mm 이렇게 세 가지의 레이저 마킹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임플란트 드릴링의 식립 깊이는 저 레이저 마킹을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세 가지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 사용되는 드릴의 시퀀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의 픽처를 심을 때는 1.3 정도의 포인트 드릴만 하고 바로 이제 2.0의 픽처를 식립하는 것이고, 2.5 같은 경우에는 1.8 드릴까지 드릴링을 하고 2.5 픽처를 심는 것이고, 3.0은 2.3까지 드릴링을 하고 3.0의 픽처를 심는 것입니다. 이런 드릴링 시퀀스로 이제 안내되고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드릴링 시퀀스는 이렇게 힐드리지에 적절한 드릴링 시퀀스이고요. 우리가 하악 전치 같은 경우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또 아이픽스 같은 경우에는 원바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초기 고정을 잘 얻어서 이미더 레스토레이션까지 해주는 것들이 이제 바람직한 임상의 과정일 텐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미더 레스토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발치와에다가 즉시 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통상적인 드릴링 시퀀스를 따라서 드릴링을 하다 보면 충분한 초기 고정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5 직경의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2.5 직경의 임플란트를 힐드리지에 심을 때는 1.8 직경의 드릴링까지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게 적절하지만, 우리가 발치와에 즉시 식립을 할 경우에는 일단 1.3 정도까지만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어떤 초기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과토크가 걸리는 경우에는 다시 1.8까지 드릴링을 하시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것이 이미더 로딩을 하기에 적절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고 나서 이제 보철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제 보철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이미디엇 레스토레이션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템포러리 캡이 있겠고요. 또 이제 파이널 보철을 하기 위해서 임프레션을 뜨기 위해서 사용되는 임프레션 캡과 또 픽처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포스트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랩 아날로그가 이제 사용되는 보철 컴포넌트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픽스를 가지고 인상을 뜨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겠고요. 이제 임플란트 식립이 되고 오세오티를 잘 일어났다고 하면 이제 저 포스트의 형태만 잘 우리가 인지해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형태에 잘 맞게 디자인되어 있는 임프레션 캡을 이렇게 딸깍하고 끼우게 됩니다. 저 임프레션 캡은 스냅온 커넥션으로 딸깍하면서 연결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는 컴포넌트이고요. 임프레션 캡을 아이픽스 포스트 타입에 연결한 다음에 이제 인상을 뜨게 되겠죠. 인상을 뜨게 되면 임프레션 캡에 있는 언더컷 구조로 인해서 저 캡이 픽업이 되게 되고요. 저 픽업된 임프레션 캡에다가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를 연결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상을 뜨고 나서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해야 될 때에는 프로텍션 캡이라고 하는 템포러리 캡을 포스트 부위에다가 또 역시 스냅온 커넥션으로 딸깍하고 끼워 놓고 그 위에 아크릴 레진이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템포러리 캡인 것이고, 픽업된 임프레션 캡에다는 아날로그를 랩 아날로그를 이렇게 다시 한번 딸깍하고 끼우고 G 마스킹하고 스톤 쿨링 한 다음에 인상치와 임프레션 캡을 제거하면 우리가 인상을 뜨고자 했었던 구강내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픽스 같은 경우에는 인상 뜨는 게 좀 굉장히 간단하죠. 캡만 딸깍하고 끼우고 픽업되는 데다가 아날로그만 끼우면 되니까요. 상당히 간단하게 인상을 뜰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원피스 임플란트들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제가 아이픽스를 가지고 임상했었던 임상 증례를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은데, 이 환자는 이제 군의 사진으로 보면 뭐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파노라마 상에서는 31번 치아가 완전히 플로우팅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31번 주위만 본 디펙트가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원바디로 디자인되어 있는 아이픽스 포스트를 이제 임플란트 31번 부위에다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술하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발치를 먼저 하겠죠. 치주 발치니까 발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고요. 발치를 한 다음에 발치와 주변에 남아있는 이제 그래뉴레이션 티슈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우리가 이제 2.5 직경의 13mm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이었는데요. 2.5, 13mm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필요한 딜링은 딱 2번이겠습니다. 또 발치 즉시 식립이었으니까요. 이니셜 딜링을 하고 1.3 직경의 딜링을 한 다음에 바로 임플란트 심는 것이죠. 그래서 딜링 시퀀스가 너무 간단한 것은 장점이지만 이 두 번의 딜링 중에 하나라도 좀 실수를 하면 그것들을 다시 바로잡기도 꽤 까다로운 부위이기 때문에 그 두 번에 특히 1.3mm의 풀뎁스 딜링을 할 때 상당히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 하악 전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익스텐전을 이용해서 딜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딜링 익스텐전이 좋은 위치와 각도를 가이드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쭉 심는데요. 1.3 직경의 딜링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치와였기 때문에 잘 임플란트 식립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초진 사진의 CT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본 디펙트가 심했기 때문에 이 스레드 부분은 본 하우징 내에 충분히 잠기는 정도까지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까 상당히 깊게 임플란트가 심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상을 뜨는 건 저 임프레션 캡을 저렇게 픽처에다가 딸깍하고 끼우는 거죠. 픽처가 굉장히 깊게 심겨졌기 때문에 저 부위에 이제 인상을 잘 체득하는 것이 꽤 까다로울 수 있지만 임프레션 캡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심겨진 임플란트에 이제 이미로딩을 하는 과정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템포러리 캡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픽처에다가 딸깍하고 끼우는 거죠. 굉장히 임플란트가 깊게 심겨졌기 때문에 마진이 서부로 굉장히 깊게 내려가 있지만 저 프로텍션 캡을 이용해서 로딩을 하면 굳이 저 안쪽에 마진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 템포러리 캡이 저 부분에 대한 그 진지바의 컨투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성해 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아크릴 레진을 이제 브로시온 테크닉으로 템포러리 캡에다가 이렇게 묻혀 놓고 우리가 발치하기 전에 치아 형태를 그대로 인계한 템포러리 쉘을 저 템포러리 캡에다가 이제 아크릴 레진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아크릴 레진 레딩해서 템포러리 캡과 레비얼 쉘이 잘 이제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레진이 세팅 타임이 지나고 나면 템포러리 캡을 아크릴 레진과 함께 동시에 이제 빼내는 거죠. 빼냈을 때 이제 구강 밖에서 적절한 이제 형태를 갖는 식으로 부족한 부분들 좀 보강하거나 다듬어서 덴처으로 다듬어서 컨투어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진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에는 템포러리 캡의 마진 부위까지 아크릴 레진을 레딩 해주는 것이 좋을 텐데 이 케이스는 상당히 깊게 심겨졌기 때문에 굳이 저기 템포러리 캡의 마진까지 아크릴 레진을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잇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템포러리를 아크릴 레진 가지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해당되는 잇몸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잘 팔리싱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이것들 세팅을 할 때에도 스냅온 커넥션이라는 커넥션이 있지만 템포러리 세면을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워낙에 깊은 부위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세면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냅온 커넥션으로만 세팅을 했었던 그런 증례입니다. 당연히 대합 주화는 닿지 않게 조합 조절을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 이제 수술 후에 촬영한 엑스레이와 CT 사진 그리고 제가 이제 딜리버리 했었던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입니다.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칼 쪽에, 레비얼 쪽에 본이 상당히 습수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스트레이드가 다 이제 본 하우징 내에 들어가게 식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식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꽤 깊게 임플란트가 심겨지긴 했지만 임프레션 캡을 이용해서 인상을 체득하고 우리가 파이널 보철을 딜리버리 했을 때 모습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철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상당히 이제 깊은 부위까지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 팔로우 후의 데이터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잘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증례인데요. 하악 전체가 이렇게 미싱되어 있고 발치된 지 한 달 정도 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잇몸이 완전히 힐링되지 않은 것들은 볼 수 있지만 CT상에서 협설의 폭경을 측정했을 때 2.5 직경의 미니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적당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상악 전치부와 마찬가지로 하악의 전치부도 인사이저 엣지를 넘어가지 않는 쪽, 레비얼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쪽으로 식립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죠. 그 위치대로 잘 식립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템포럴 캡을 이용해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을 만들었고요. 수술 직후에 CT 사진을 보시면 레비오링과 협설에 그 하우징 내에 본 임플란트가 잘 식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3.0 직경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으면 반드시 GBR이 필요했겠지만 GBR 같은 거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마무리했었던 케이스고요. 인상을 뜰 때 3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이제 미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 고정을 잘 얻었고 연조직만 힐링되면 굳이 8주 정도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인상을 체득하는 편인데요. 프로세션 캡을 이용한 이미지 레솔루션을 제거를 하고 임프레션 캡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스냅온 커넥션으로 딱딱하고 연결한 다음에 임프레션 캡을 픽업하고 또 픽업된 임프레션 캡에 랩 아날로그를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마스터 모델을 만들었고요. 마스터 모델 상에 모노리스틱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용해서 수봉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파이널 딜리버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템포럴 레스토레이션을 제거를 하고 그냥 파이널 레스토레이션만 세멘테이션 하면 되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작이 된 것도 볼 수 있고 1년 4개월 정도 팔로우 했을 때 모습인데요.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 폭에 이제 좁을 때 추가적인 술식 없이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복할 수 있다는 게 미니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하악 전치를 수복할 때 다양한 이제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바디 임플란트를 멀티플로 심고 브릿지 타입으로 수복을 할 때 이 두 개의 원바디 임플란트가 이제 패러럴하게 심겨지지 않으면, 이 원바디 임플란트는 이제 일체 원바디니까요. 말 그대로 원바디니까 이 각도를 커렉션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임플란트 씹고 났더니 약간 이렇게 다이버전트하게 각도가 식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임프레션을 체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스 모델을 만들겠죠. 마스 모델 상에서 이제 기공실에서 기공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하나의 픽처의 패스를 기준으로 나머지 픽처의 어떤 포스트라고 부르는 저 부위를, 어버트먼트에 해당되는 저 부위를 이제 패스에 맞게 밀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구강 내 픽처는 저렇게 밀링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델 내 아날로그를 밀링한 것대로 밀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기공실에서 리덕션 지그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 리덕션 지그를 구강 내 픽처에다가 연결을 하고, 리덕션 지그를 통해서 어버트먼트를 밀링을 하면 아날로그와 동일한 그런 형상으로 밀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러럴하지 않은 픽처에서도 패스를 커렉션하고 그다음에 수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정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강 내에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인상을 뜨거나 수복을 할 때 픽처를 이제 좀 포스트 부분을 프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제 수복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포스트 부분을 조금 밀링을 해야 될 때, 깎아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체어 사이드에서 더 깊게 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깊게 심지 않고 적절한 임플란트 깊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 포스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깎을 수도 있겠죠. 깎으면 이제 이 정보를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버트먼트 랩 인상을 뜨는 것처럼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저 형상을 이렇게 그대로 인계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서브로 숨어있는 저 아이펙스 포스트의 마진 부분을 정확하게 인계내는 것들이 또 아주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인상을 뜰 때 이제 통상적으로 임프레션 캡을 이용해서 인상을 뜨고요. 그러면 우리가 밀링하기 전에, 프랩하기 전에 랩 아날로그를 연결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될 텐데, 그때 기공소에서 실제 구강 내 픽처가 얼마만큼 밀링 되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프로텍션 캡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로텍션 캡을 리덕션 지그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프랩된 포스트에다가 프로텍션 캡을 연결하고 내가 구강 내에서 밀링한 만큼 프로텍션 캡도 깎아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저 프로텍션 캡을 랩 아날로그로 연결된 마스터 모델에다가 끼워 놓고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만 또 삭제를 하면 구강 내 밀링된 것과 똑같은 양을 우리가 모델상의 랩 아날로그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기에 잘 맞는 보철을 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캡을 리덕션 지그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였었던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파이널 보철을 하는 모습만 보여드렸고, 이제 그 보철이 만들어지고 세팅하는 과정을 좀 생략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모델을 만들고 났더니 굉장히 마진이 깊은 거죠. 마진이 깊은 경우에, 우리 이제 아이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픽스에서 마진이라고 설정해 놓은 저 부분을 반드시 마진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포스트 부분 어디에도 마진을 설정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이제 그렇게 하자니 서브 진지바 한 2-3mm 정도로 내렸을 때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너무 짧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이픽스 포스트에 마진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저 부분까지 메탈 코핑을 연장한 이런 PFM 부처를 제작을 했었고요. 이렇게 제작을 하면 이제 제작을 하고 마스터 모델상에 끼워봤더니 구강 내에서도 저 정도로 보이면 이제 크게 심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이제 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구강 내에서 잔존 세멘트가 남으면 그것들을 마땅하게 잘 제거하기 적절한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경우들을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는 이제 이런 세멘트 유지형의 임플란트 보철은 이제 템포럴 세멘, 임플란트용 템포럴 세멘을 쓰고 있는데요. 그 템포럴 세멘을 잘 믹스해서 보철 내 수봉을 내에다 담은 다음에 아날로그 상에 먼저 세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잉여 세멘이 이제 넘쳐나게 되죠. 그러면 저 상태에서 이제 보철물을 다시 랩 아날로그에서 빼내고 보철 주변에 남아있는 잉여 세멘트를 제거를 한 다음에 구강 내에 이제 실제 픽처에다 세팅을 하는 거죠. 저 과정을 통해서 픽처에 딱 적절한
정도만 수복물 내면에 세멘이 남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모델상에서 한번 세멘을 하고 나서 잉여 세멘을 제거한 다음에 구강 내 픽처에 연결을 하면 실제 구강 내에서는 거의 잔존 세멘이 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진지발 마진이 굉장히 깊게 잡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잔존 세멘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IPX 포스트 타입에 대해서 어떤 거 어떻게 간단한 식리 프로토콜이라든지 임시 수복을 하는 과정, 또 임상 보철을 하고 세멘테이션 하는 과정까지 또 임상에 적용했을 때 아시면 좋을 만한 팁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악 전치나 덜어 상악 측절체도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특히 하악 사전치에는 저는 아이픽스와 같은 원바디 임플란트가 가장 퍼스트 초이스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요. 또 충분하지 않은 골폭에서 추가적인 술식 없이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원바디 임플란트를 적절한 케이스에 잘 적용하셔서 좋은 임상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임상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